네, 안녕하세요. 리히트 책방의 리히트입니다. 오늘은 젊음이라는 악입니다. 김지하 시인은 나이를 먹는다는 건 나라는 중심에서 멀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멀어져 마침내 이승에서는 외로워진다고 말하죠. 나이 먹는 것, 차츰 쓸쓸해지는 것, 혼자서 우주만큼 커져 삼라만상과 논이도록 이승에선 그렇게 외로워지는 것. 그렇게 젊음을 나와 한없이 가까운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정이라는 단어는 젊음이란 단어와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정은 풀서자에 뜻정자를 씁니다. 직역하면 마음을 토로하다, 마음을 풀어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서정시의 주제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서정시는 오직 나에 대해서만 말하죠. 밀란 쿤데라에 의하면 서정시인은 자신의 내면 세계에 언어를 부여해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영혼의 상태를 독자의 마음 가운데에서 일깨우려 합니다. 또 헤겔은 만약 서정시인이 쓴 시의 주제가 시인의 삶과 동떨어진 객관적인 주체를 다룬다 해도 위대한 서정시인은 아주 빨리 그 주제에서 벗어나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초상을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밀란 쿤데라는 오래전부터 젊은 시절은 서정적 시기라고 생각해 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서 한 개인이 거의 전적으로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고 있어서 주변 세계를 보지도 이해하지도 명료하게 판단하지도 못하는 시기라고 말이다. 이러한 가설, 즉 필연적으로 도식적일 수밖에 없는 가설이지만 도식으로서 내가 보기에는 적절한 가설을 근거로 보자면 미성숙에서 성숙으로의 이행은 서정적 태도에서 벗어남을 의미한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와 멀어진다면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나의 거리는 무척이나 멀게 느껴질 겁니다. 루마니아 출신의 치오라는 1937년 26살에 파리에 정착한 뒤에 10년 뒤인 1947년도에 프랑스어로 쓴 첫 번째 책을 출간하고 동시대의 위대한 프랑스 작가 중 하나가 되었죠. 그러나 1990년대에 치오란이 과거 루마니아에서 살았을 때 옹호했었던 파시스트적 사상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사망했을 때 사람들은 그의 작품이 아닌 그의 루마니아에서의 젊은 시절에만 사로잡혀서 불쾌해하며 화를 냈죠. 밀란 쿤데라는 그의 사망 소식을 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가 38살이 되던 1949년에 쓴 글을 읽었고 거기에서 치오라는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나는 나의 과거를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삶을 떠올리는 것 같다. 나는 이 다른 사람을 모른다. 나 자신의 전 존재는 옛날 그 다른 사람에게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다른 곳에 있다. 그 당시 내 모든 망상을 다시 생각할 때면 모르는 사람의 강박관념을 연구하는 것만 같은데 그 모르는 사람이 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경악한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른 뒤에 치오라는 다시 이런 글을 씁니다. 불행은 젊은이들의 실제 모습이다. 젊은이들은 편협한 교리를 주창하고 실행하며 피와 비명과 소유와 잔인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젊었던 시절에는 전 유럽이 젊음을 믿었고 전 유럽이 젊음을 몰아붙여 정치와 국가적 사안에 관여하게 했다. 밀란 쿤데라는 자신이 봤던 소설 속 인물들의 젊은 나이를 생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들은 방황한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방황이다. 그들은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채 방황하는 것이다. 이중적인 의미에서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상을 모르고 또 자기 자신을 모른다. 어른이 되어서 거리를 두고 볼 때에야 방황이 방황으로 보인다. 그들은 미래의 어느 날 지나간 젊음을 향해 어떤 시선을 던지게 될지 현재로서는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확신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이미 경험한 어른들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자신의 신념을 옹호한다. 노년의 곁에는 젊은이들은 무리에 강하고 노인은 고독에 강하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쿤데라는 실제로 젊은 사람들은 널리 퍼져 있는 사상, 확고한 틀을 공격하기 시작할 때면 무리를 이루어 모이기를 좋아한다고 말하죠. 밀란 쿤데라는 1924년 젊은 초현실주의자들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아나톨에 대해서 쓴 풍자 추도문은 치오란이 젊은이들에게 붙인 피와 외침과 소유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합니다. 주검이여, 우리는 당신과 같은 부류를 좋아하지 않는다. 아나톨, 프랑스와 함께 인간의 비열함이 조금은 떠나갔다. 교활한 술수, 전통주의, 조국의, 기회주의, 회의주의, 현실주의, 부족한 열정을 땅에 파묻는 이날을 축하하자. 그러니 이제는 죽은 그를 연기처럼 사라지게 하라. 인간에게서 남는 것이란 거의 없다. 그에 대해서 어쨌든 그가 존재했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여전히 불쾌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밀란 쿤데라는 이러한 풍자 추도문을 통해 즉 위대한 소설가의 주검 위에 오줌을 갈긴다고 해서 이 젊은
시인들이 진정한 경탄할 만한 시인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과거를 그토록 과격하게 떠나보냈듯 그 누구보다 미래에 대해서도 똑같이 난폭하게 격정적으로 헌신한 거죠. 보오미 흐라발이 쓴 너무 시끄러운 고독의 주인공 한태아에게 어느 날 예수와 노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 오늘 내가 좋아하는 그 두 사람이 방문했다고 해서 뭐 그리 놀랄 일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고를 통찰하는데 그들 각자의 나이를 아는 게 필수 조건임을 깨달은 건 처음이었다. 그리고 한태아는 젊은 예수와 늙은 노자의 특징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자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을 막 거머쥔 테니스 선수처럼 의기양양한 예수가 보였다. 반면 초라한 외관의 노자는 재고를 넉넉히 두고도 빈손처럼 보이는 장사꾼 같았다. 예수에게서는 상징과 암으로 이루어진 피 흘리는 현실이 읽혔지만 수위에 쌓인 노자는 엉성하게 다듬은 들보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만 있었다. 예수는 플레이보이 같았고 노자는 내분비선이 고장난 노총각처럼 보였다. 예수는 오만한 손과 힘찬 몸짓으로 적들에게 저주를 내렸지만 노자는 체념한 사람처럼 팔을 늘어뜨리고 있었다. 예수가 낭만주의자라면 노자는 고전주의자였다. 예수는 밀물이요 노자는 썰물. 예수가 봄이면 노자는 겨울이었다. 예수가 이웃에 대한 효율적인 사랑이라면 노자는 허무의 정점이었다. 예수가 프로그레수스 아드 프루툼 미래로의 전진이라면 노자는 레그레수스 아드 오리기넴 근원으로의 후퇴였다. 니체는 젊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젊음 특유의 분노와 숭배의 태도는 인간과 사물을 적당히 변조시키며 그럼으로써 그것에서 발산할 수 있기 전에는 결코 진정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젊음 그 자체는 이미 변조된 것이며 기만적이다. 젊음은 아름답지만 역설적으로 그 아름다움이 나라는 감옥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나라는 감옥에 갇힌다면 쿤데라가 말한 것처럼 주변 세계를 보지도 이해하지도 명료하게 판단하지도 못하겠죠. 그렇게 치오라는 젊은이들은 편협한 교리를 주창하고 실행한다고 말했던 겁니다. 편협하다는 건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넓게 보지 못한다는 의미이죠. 여기에서 이전에 영상을 올렸던 악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악이 갇힌 마음을 뜻하는 것이라면 젊음은 악으로 기결될 수 있겠죠. 그들은 자신들의 신념만이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늙은이들은 모두 세상을 바꿀 힘이 없는 나약한 자들 혹은 기득권자로만 보이겠죠. 그렇기에 젊은이들은 무리를 지어서 늙은이들이 세워놓은 널리 퍼져 있는 사상과 그들이 만들어낸 확고한 틀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뜨거운 심장과 차가운 머리 사이의 대립, 즉 낭만주의와 고전주의 사이의 대립이 발생합니다.